1492년 콜럼버스는 푸른 바다를 항해하면서 한 대륙에 도착합니다. 이탈리아 제노바 공화국 출신의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활동하며 스페인 왕국이 성립되기 전 카스티아 왕국의 여왕인 이사벨 1세의 후원을 받고 신대륙인 아메리칸 대륙의 바하마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하마 제도를 지나 훗날 서인도 제도로 불릴 카리브해를 탐험하고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온정을 마치게 된 콜럼버스는 30명 정도의 선원들을 현재 쿠바의 동쪽과 푸에르토리코의 서쪽에 위치한 히스파니아 올라섬에 남겨두게 됩니다. 남아있던 선원들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또 돌아다니면서 신무기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금은 보화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여자들도 강간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원주민들에게 몰살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를 모르고 있던 콜럼버스는 선원들을 볼모삼아 이사벨 여왕에게 더 많은 원조금을 받아내고 2차 원정을 떠나게 되었죠. 콜럼버스는 자신의 선원들이 원주민들에게 몰살당했음을 알고 그 마을의 700명 가량을 무자비하게 학살해버립니다. 살아남은 원주민들의 일부는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였죠. 콜럼버스는 아메리칸 대륙의 원주민들을 계속하여 학살하면서 영역을 넓혀갔는데요. 3차 항해 때는 온두라스 지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의 무자비한 횡포 뒤에 큰 천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콜럼버스를 비롯하여 몇몇 선원들이 메독이란 성병에 감염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 유럽에 퍼진 메독의 기원은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현재 가장 큰 가설로 콜럼버스의 선원들 중 일부가 메독을 유럽에 옮겨왔다는 가설이 가장 힘을 얻고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시신 일부가 남겨져 있다고 전해지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그가 확실하게 메독으로 죽었다는 설명이 공판에 새겨져 있었고, 메독에 걸려 돌아간 선원들도 메독균으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썩어나가거나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어떻게 메독은 아메리카 대륙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을까요? 아메리카 대륙에만 존재하고 있던 동물이 남아있어 인간으로 옮겨졌다는 연구 결과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소, 양, 말, 돼지 등의 가축이 없었으며 메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인 트레포네마 담창구가 아메리카 대륙에만 존재하고 있었던 가축인 라마에게 발견됩니다. 곡물 사이에는 전염이 되지 않았던 박테리아가 변질된 송역을 채우던 인간에게 전염되었고, 당시 성질이 강하지 않았던 메독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미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메독균은 아메리칸 대륙의 덥고 습한 지역에서는 그 성질이 약했으나 메독이 원주민들로부터 콜럼버스 선원들에게 전염되고 덥고 습하지 않고 추운 유럽에 도달했을 때는 성충이 되어 확산되면서 그 성질도 매우 강하게 변질되었죠. 1495년 프랑스 군대에 의해 메독균은 이탈리아에 먼저 퍼지게 되었고, 아마도 돌아간 선원들 중 일부가 군대에 합류하여 전염시켰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진 이 메독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세의 유럽인들은 어떠한 방법을 썼을까요? 1496년 이탈리아의 유명한 의사였던 조르지오 솜마리바는 메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는 수은을 썼는데요. 수은 증기를 메독이 발병한 부위에 쐬거나 증기로 사우나에 살포해 환자가 들이마시도록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경악할 만한 치료 방법이지만 당시에는 이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메독은 어느새 전 유럽을 덮치게 되어 할 수 없이 이 방법을 유럽 전역에서 치료 방법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 알다시피 수은은 심각한 중독과 부작용을 초래했는데요. 그 당시 수은 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탈모 증상이었습니다. 메독에 걸린 많은 유럽인들은 치료를 위해 수은을 이용하였고, 이는 심각한 탈모 증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러자 많은 유럽인들은 탈모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메독에 걸린 사람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고,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유럽인들 중 원래 탈모였던 사람들은 메독에 걸린 성문란자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가발을 써 탈모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15세기 말 16세기 초 메독으로 인한 사회 고위층의 탈모층에서 먼저 유행하기 시작된 유럽의 가발 문화는 이후 17세기로 넘어가 프랑스의 루이 13세에 이르러 더욱 유행이 넓혀지게 됩니다. 루이 13세 역시 메독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탈모 때문에 가발을 쓰게 되었고, 때문에 탈모가 아닌 궁중의 고유 간부들 역시 루이 13세를 따라 가발을 주문해 쓰고 다니게 됩니다. 후계자인 태양왕 루이 14세 때는 탈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권위의 상징으로 더 큰 가발을 쓰고 다니게 되죠. 이후 가발은 유럽에서 절대 부와 위치를 상징하며 유럽 전역으로 번지게 됩니다. 유럽의 가발은
17세기와 18세기 중반까지 상류층들의 사치품과 권위의 상징물로 완전히 자리잡게 되었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 이르러서야 가발의 유행이 끝나게 됩니다. 중세 유럽 사이의 권력과 부의 상징인 가발의 유행의 어두운 면엔 중세 유럽을 공포로 몰고 간 매독균이 도사리고 있었고, 이 매독균은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유럽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이 100%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